경기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들을 선물로 풀어보는 시간, 미래를 그리다 랜덤박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어떤 정책 이슈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미래사회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원 연구원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먼저 출연한 박사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정보를 쏙쏙 골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랜덤박스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오늘도 고민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고민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풍비박산이 났어요. 저희 엄마는 한번 코로나19 확진이 됐다가 완치가 되셨는데 코로나 증상보다도 정신적인 후유증이 정말 심각했어요. 우울감 때문에 밥도 잘 안 드시려고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 가게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고 영업을 접어야만 했죠. 외지에서 혼자 따로 살고 있는 저희 오빠도 엄마처럼 정신적으로 한참을 힘들어했고요. 유독 저희 가족만 이렇게 힘든 건지 혹시 나아질 방법은 없는지 경기연구원에서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 힘들어 하셨는데 신체적인 후유증도 있지만 이렇게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다 하는 분들도 없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박영경 씨는 어떠셨어요? 그 상황 때는 제가 방송국에 있잖아요. 혹시나 제가 기침을 하거나 제가 감염 전파자가 되진 않을지 방송을 제외하고는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열이 난다 싶으면 바로 약을 먹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주사기네요, 주사기. 네, 박영경 씨도 백신 맞으셨나요? 그럼요, 저도 3차까지 접종했습니다. 박영경 씨처럼 백신을 미리 접종해 주신 분들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었죠. 하지만 제가 이번에 선물로 드리는 백신은 마음의 백신입니다. 마음이면은 마음에 맞는 건가요? 마음의 백신이 어떤 거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백신도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감염 재난은 우리에게 감염에 대한 불안이나 가족을 잃는 슬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후속되는 경제 위기로 인한 좌절 등 심리적, 정신적으로 많은 아픔을 안겨다 줍니다. 이러한 감염 재난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전염병처럼 확산을 한다면 이제 멘탈 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멘탈 데믹이요? 저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멘탈 데믹은 그 정신을 뜻하는 멘탈과 전염병의 유행을 뜻하는 에피데믹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19가 널리 퍼진 그 팬데믹 상황처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전염병처럼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제 질병이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그런 기전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지만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전염이 되거든요. 감염이 되신 분들은 또 신체적으로 힘들으셨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피해를 입으셨고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공동체 전체로 번지고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멘탈 데믹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에 이렇게 상황이 심각했던 게 코로나19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도 힘들어하시고 또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 우울감 수준도 크게 늘었는데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2020년 초반에 47.5%였던 우울, 불안 수준이 1년 뒤인 2021년에는 55.8%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수준의 이제 우울 증상 위험군은 17.7%, 그리고 불안장애 위험군은 12.7%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도 물론 힘드셨겠지만 코로나에 본인이 감염이 됐거나 본인의 가족이 감염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적인 위험이 더 큰데요. 실제로 분석 결과 직간접적 확진 경험이 있는 집단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23.7%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1.4배 높았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28.1%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사람이 확진 경험자가 비경험자의 2배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발생할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심리 백신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계속해서 두 번째 선물 만나볼게요. 사다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의 사다리죠? 팬데믹 기간 코로나19에 대해 사람마다 느껴지는 체감도 다르고 네. 이에 따른 영향도 다양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코로나19에 대한 정신적인 위험성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영경 씨 뉴스 앵커도 하셨으니까 네.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계층이 이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간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개인적 또는 사회적 노력을 통해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 정신적 위험은 더욱 커진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계층과 정신적인 문제가 연관이 있었다는 건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에서 네. 가구 소득을 5개 구간으로 나누고 소득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위험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 증상이 소득 수준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격차가 2배를 초과했었고요. 불안장애의 경우에도 그 격차가 1.7배에 달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계층에 따라서 이제 격차가 벌어졌었는데요. 소득 최하위 계층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비율이 24.1%였고요. 그건 이제 소득 최상위 계층의 3배에 달하는 그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 말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바로 또 1인 가구가 취약한데요. 실제로 1인 가구 우울 증상 유병률을 보면 21.6%로 2인 이상 가구보다 1.3배가 높았었고요. 특히나 혼자 사는 남성의 경우는 22.9%로 가장 높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비율은 1인 가구가 13.5%로 2인 이상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나 아니면 다른 가족 구성원 없는 1인 가구나 아니면 그 중에서도 또 특히 남성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더 정신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그 타격이 더욱 컸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외출과 모임도 제한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유행이 시작됐을 때 한 분이 이제 확진이 됐다고 하면은 그 분의 이제 신상까지 공개가 된 적도 있었고 확진자의 동선이며 카드 사용 내역까지 불필요한 그런 내용까지 다 공개가 됐었는데 그런 분들은 더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그런 힘듦을 겪지 않으셨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만연했던 확진자에 대한 낙인 인식도 심리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낙인 인식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우울 증상 유병률이 8.9%였는데요. 그에 반해서 다소 있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에는 그 위험이 2배로 증가했고요. 낙인 인식이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은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경우는 낙인 인식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5.9%였는데 그에 비해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은 그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낙인 인식은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 번째 선물은 인형인데요. 안아주는 인형? 네, 맞습니다. 안아주는 인형. 코로나19 팬데믹 때 서로 좀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이 이모티콘도 좀 주고받고 그랬었거든요. 박영경 씨 유독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은 이 인형을 준비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는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할 때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좀 우울감이 들거나 하면은 햇볕을 가볍게 쬐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손길을 먼저 내밀어 준다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멘탈데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서 더욱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향후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취약계층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고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약계층들의 감염 재난 심리 지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재난 초기 단계부터 가동하는 심리 정신 중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확진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은 정부가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향후에는 재난 심리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도 포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재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국민 정신건강 및 그 심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존재를 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들이 더욱더 다가가기 쉬운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요. 덧붙여서 팬데믹에 대한 부정적인 그 편견과 낙인 인식을 해소해야 하는 정책과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있다면 앞으로 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게 마냥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염병은 단지 질병이지 네.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긴 하죠.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신 건강을 주제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참 좋은 정보와 그리고 정책적인 이해도가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민들이 궁금해했던 이슈들을 선물로 풀어보는 시간 미래를 그리다 랜덤박스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배인데. 취약. 또 다른 사람들 죄송합니다.